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200억 원이 넘는 선거 경비를 결제도 없이 제멋대로 썼다가 적발됐습니다. 선관위가 양파도 아닌데 뭐가 이렇게 까도 자꾸 새로운 게 나오는 건지 이제 놀랍지도 않을 지경인데요. 선거 경비 200억 원 넘는 돈을 마음대로 쓴 것뿐만 아니라 지출 관련 서류를 수백 번이나 가짜로 작성하거나 변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게 다 가족끼리 한데 모여 끼리끼리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과와 함께 내부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묵시적으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뿌리 깊게 존재하는 조직적 일탈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찾아내어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김명수가 제청하고 문재인이 임명한 노태학 선관위원장 겸 대법관이 국민께 약속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태학 선관위원장 겸 대법관은 국민이 낸 피 같은 혈세를 200억 원 넘게 제멋대로 쓴 조직적 일탈을 철저하게 찾아내어 발본색원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부패를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8개 시도선관위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였지만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공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겠죠. 자신들의 범죄를 스스로 감사한다는 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당시 공개하지 않았던 감사 결과를 웬일로 충북 KBS가 취재해 알아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충북선관위가 지방선거나 위탁선거에 쓰는 경비를 정당한 보고나 결제 절차 없이 집행했다가 중앙선관위 자체 감사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적발 건수는 660건, 금액은 23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경비 지급 결의서를 변조하거나 허위 작성한 사례는 480차례가 넘습니다. 선거 경비를 사용한 증빙 서류도 1,300건 넘게 누락됐습니다. 선관위에 주어진 경비를 사적으로 빼돌려서 선관위 관련한 일에 썼다고 거짓 결제를 올리거나 선거 경비에 쓴 돈은 실질적으로 1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쓴 것처럼 꾸며놓고 나머지 금액은 빼돌리는 식으로 선거 경비를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마구잡이로 제멋대로 써제낀 것입니다. 선거 후보자의 자금 지출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선관위가 정작 내부 회계는 이렇게 허술하다 못해 사기꾼들처럼 운영했다는 것은 부정선거가 꼭 아니더라도 선관위는 해체해야 할 명분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정작 이 사실이 들켜버리자 직원들이 선거 경비를 다른 곳에 쓰는 등 횡령이나 유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되지 않았으면 확인을 지금이라도 당장 빨리 해봐야죠. 그래서 셀프 감사는 안 된다는 것이고 감사를 철저히 받아 수사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며 선관위 직원들을 판결해야 하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첩법과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을 겸직하는 법, 이 두 가지 법을 뜯어 고치는 게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횡령이나 유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우라통 터지는 소리를 한 중앙선관위는 충북선관위의 부실 회계 책임을 물어 담당자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리 책임자 등은 경징계를 했다고는 합니다. 중징계, 경징계라고 해봤자 어차피 다 한가족들 아니면 친인척 관계인데 며칠 쉬다 나오라는 포상휴가를 줬으면 줬지 징계를 했다는 말은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했다는 말보다도 더 믿기 힘든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거 경비 관련 논란은 충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징계 처분 없이 은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사원은 2019년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벌여서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선거 경비를 목적과 다르게 쓴 사실을 적발했는데 당시 충북선관위에서 1억 원 넘는 선거 경비를 전기세와 전화, 난방요금 등 선거와 무관한 곳에 쓴 걸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자신들 호주머니 속에 야금야금 빼돌린 듯한 썩은 내가 진동하는 충북선관위의 비리는 예산 전용, 횡령,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형법상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를 은폐한 담당자 또한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 이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법의 심판을 받으면 뭐합니까?
전부 다 한패거리인 대법관들이 알아서 봐줄 텐데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개헌뿐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감사원이 이달 초 밝힌 바에 따르면 선관위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이 범죄 사실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너도 공범이야 라고 말하면서 한 배를 탔다는 의식을 키워나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집단이든 배신자는 나오기 마련이지요. 공범의식이 강한 선관위 직원들의 태도가 지난해 초부터 살짝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감사원이 선관위 인사채용 비리 중간 발표를 통해 비리 정황을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였는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부정채용에 가담했던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감사원에 고위직들의 부정청탁과 지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하위 직원들이 모든 죄를 뒤집었을 상황이 되자 선배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줄줄이 증언했다고 합니다. 부정선거 취재를 한 이영돈 PD가 선관위 내부자 폭로를 얻어냈듯 앞으로도 선관위 직원들의 잦은 폭로가 대대적으로 이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검증이 사상 최초로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가 지난 18일 위금숙 박사가 소를 제기한 지난해 4.10 총선 서울 중구 성동구을 무효소송 사건 재판에서 선관위 서버를 검증해야 한다는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 만약 선관위가 서버 검증에 응한다면 2020년 4.15 부정선거 규명운동이 시작된 이후 선관위 서버를 검증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은데요. 이 재판을 맡은 대법관이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 14일 집중 보도해드렸던 신숙희 대법관입니다. 해당 영상을 많은 분들께서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도하는 영상을 빠짐없이 봐주신 분들은 신숙희 대법관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부정선거와는 관련 없는 사안이긴 하지만 신 대법관은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과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페미니즘 성향이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후 지난해 동성애자도 사실혼 관계로서 함께 동거를 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라는 경악스러운 판결을 내린 대법관이 바로 신숙희 대법관이고 청주 간첩단들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2년형으로 대폭 감형됐는데 이를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 판결한 간첩들에게 관대한 법관이 바로 신숙희 대법관입니다. 결정적으로 신숙희 대법관 또한 2011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제주시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습니다. 가제는 개편일 텐데 서버 검증이 진짜로 이뤄지긴 할까요? 신숙희 대법관은 재판부가 월 300건의 소송 사건을 맡고 있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국민의 의혹이 많으니 관심을 잘 두고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원고 측인 위금숙 박사는 전했습니다. 위 박사는 재판부가 선제적 전향적으로 피고인 선관위 측에 자료 공개를 요청했고 공개를 못한다면 왜 못하는지 이유와 향후 제도 개선 방안까지 제시하라고 했다며 사법부가 선관위 편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하기 위한 대법원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신 대법관의 이러한 지시가 과연 진정성이 느껴지는 내용인지는 의문입니다. 무조건 서버 공개를 하라고 하면 그만인 것이지 공개를 못한다면 왜 못하는지 이유를 밝히라는 것은 내가 선관위에 서버를 까라고 했지만 선관위가 어떠한 핑계를 대고 서버를 까지 못한다면 그때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 뜻으로 들립니다. 앞서 원고 측은 선거구별 주민에 대한 투표소별 투표수 자료, 당일 투표 선거인 수가 47명 차이가 나는 근거 자료, 선거인 통계 정보, 선관위 홈페이지 투표 진행 상황표의 투표수 감소 근거 자료, 재외투표 관련 용어 정의와 숫자 차이 설명 자료 등 5가지를 선관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정보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 박사는 이런 의혹들에 관한 근거 자료가 없이는 선거 관리가 불가능한데도
선관위는 자료가 없다고 무성의한 답변만 내놨다며 대법관들이 이런 의혹을 외면했다가는 오히려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속히 대법관이 선관위의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법관의 속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조차 윤 대통령 측이 원했던 선관위 서버 감정을 기각시켜버린 상황 속에서 대법원이 서버 검증을 하자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그래도 약간의 진전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실제로 그토록 원하던 서버가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한편 위금숙 박사는 이영동 PD가 취재한 선관위 서버 임대와 관련해 서버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 스캔 이미지와 사전투표 시 스캔을 위한 지문 정보, 무엇보다 유권자의 투표 성향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있다며 임대 서버를 돌려받은 쪽에선 이 정보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결국 안보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버 정보는 돈으로 환산되고 정보가 곧 권력이기에 마치 금고를 외부에 맡긴 꼴이라고 강조한 위 박사는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적 대응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누차 말씀드렸듯이 공범이 공범을 판결하는 이 구조 속에선 개표 조작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정선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면서 국민만 믿고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윤 대통령과 같이 우리 또한 대통령을 믿고 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와 위대한 국민이 힘을 합쳐 조기 총선을 이뤄낼 수 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